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종중재산 처분했을 때 또는 수용당했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처분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절세 전략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종중은 일반 개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이제 세무서에 신청을 해가지고 법인세로 납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으로 신청하려면은 종중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은 안 됩니다. 이익 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관 규정 등이 있어야 법인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종중은 개인으로 봐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면은 그걸 법인으로 전환해가지고 법인세로 납부하는 게 훨씬 유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절세가 많이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다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재산의 종류가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상가 등 수익성 건물 토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니까 농지가 종중 명의로 된 농지가 있는데 종중원이 8년 이상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양도소득세로 그냥 신고하는 게 유리하겠다. 왜냐하면 1년에 1억 또 5년에 2억까지 세액이 감면되니까, 그럴 때,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일반 개인인 종중으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농지도, 제사나 또는 묘지 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이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리고 그게 이제 이게 굉장히 농지가 커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이게 매덕 5억 6억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1년 1억 감면 받아봤자 얼마 안 되니까 그때는 또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는 보통 이제 선산이 있는 임야입니다. 묘지가 있는 임야. 그게 이제 고유 목적 사업의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게 클 때는 일단은 조건이 고유 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해야 됩니다. 고유 목적 사업이라는 거는 임야 같은 게 산의 묘지 조상의 묘를 이제 있고 묘가 존재하고 그걸 계속 관리해 오고 있는 선산이 되는 거예요. 임야는 따로 8년 자격 감면 같은 것도 안 되니까,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했다 3년 이상, 그때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말고 법인세로 신고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전액 비과세. 그 다음에 상가 등 수익성 건물이나 토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건 아니니까 그냥 수익 사업에 사용한 거죠. 그때는 이제 양도세하고 법인세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으로 많죠. 건물이 크다고 했을 때는 42%가 됩니다. 근데 법인세는 최대 22%면 되죠. 2억 초급은. 그래서 물건이 클 때는 법인으로 전환해가지고 법인세로 신고하는 거에 낫다. 그거는 세율 비교해가 결정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동일 같은 연도라면은 법인 전환하여 법인세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어쨌든 종중재산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양도로 해가지고 종중원한테 골고루 배분을 하겠다 하시면은
그냥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배분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종중사업을 계속 키워나가겠다 그랬을 때는 이제 법인으로 전환해가지고, 근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법인을 뭐 설립 등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세무서에 그 정관하고 그 대표자하고 정해가지고, 그리고 수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않는다는 그 정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세무서에 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해가지고 법인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파워풀한 그 종중재산 절세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상 그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네, 감사합니다.